자, 오늘은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용수철의 성질을 생각해보면 용수철은 힘을 주면은 길이가 늘어났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하자면 용수철의 성질은 추의 무게가 일정하게 증가할수록 용수철의 길이도 일정하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질을 가지고 용수철 저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수평이란 게 뭘까요? 책에 써있죠. 자, 그럼 수평대는 뭐예요? 우리가 받침점이 있을 때 어떤 긴 널판지나 막대를 가지고 양쪽이 평행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수평대입니다. 시소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거는 무게가 같은 물체 그리고 무게가 다른 물체를 가지고 수평을 잡아볼 거예요. 무게가 다른 두 물체 그리고 수평 잡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두 물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방법은 책에 써 있습니다. 수평 잡기의 원리를 사용해서 우리 실험을 진행해 볼 거예요. 자, 무게가 같은 나무 토막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을 1번에서 5번 사이에 올려놓으려고 한대요. 1번에서 5번 사이에 올려놓으려고 했을 때 무게가 같은 나무 토막 다른 하나를 또 오른쪽에 1번에서 5번 어느 위치에 올려놓아야 되는지 실험을 이제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올려놓은 링크 PHET 여기 들어가서 균형 잡기 두 번째 균형 실험을 클릭해 주세요. 자, 물체가 1번 위치에 있을 때 수평을 잡으려면 어디에 놔야 되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똑같이 1번 위치에 놓아야 수평이 이루어지겠네요. 자, 1번 왼쪽에 1번 있을 때 같은 무게는 오른쪽 1번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2번 확인해 볼게요. 2번은 두 번째 위치, 3번은 세 번째 위치에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같은 물체가 수평을 이루어야 하니까요. 한번 실험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 3번 위치에 있을 때 오른쪽도 3번 위치에 있어야 수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게가 같은 두 물체를 나무판자 위에 올려놓았을 때 수평을 잡으려면 각각의 물체를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놓아야 합니다. 물체의 무게가 같기 때문에 받침점으로부터의 거리도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은 나무토막 1개, 오른쪽은 나무토막 2개를 올려놓고 수평을 잡으려고 해요.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받침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해보세요. 자, 5kg짜리, 5kg짜리, 그리고 10kg짜리가 있습니다. 각각 어느 위치에 있어야 수평을 잡을 수 있는지 관찰하고 실험 관찰에 기록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5kg짜리가 4번 위치에 있을 때는 10kg짜리는 2번 위치에 있어야 수평을 잡을 수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5kg짜리가 1번 위치에 있을 때, 과연 2번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10kg짜리가 어디에 위치를 해야 수평을 잡을 수 있을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2번 위치에 있을 때는, 실험 관찰에 2번 위치에 있을 때는 나무토막 2개는, 1번 위치에 있어야 우리가 수평이 잡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 나무토막이 3번 위치에 있을 때예요. 왼쪽 나무토막이 3번 위치에 있을 때 나무토막 2개를 어느 위치에 올려놓아야 수평이 잡히는지. 자, 2번 위치에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기울고요. 1번 위치에 있을 때는 왼쪽으로 기울어지네요. 그러면 수평을 잡으려면 우리는 1번하고 2번 사이에
나무 토막 2개, 10kg짜리가 위치해야 수평이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왼쪽에 나무 토막을 4번 위치에 있을 때 오른쪽에 나무 토막을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수평이 맞는 걸 보면 왼쪽이 4번, 오른쪽이 2번에 있을 때 수평이 지금 잘 맞습니다. 과연 이제 5번 위치로도 옮겨보고 실험을 진행해 보세요. 5번 위치에 있을 때, 왼쪽 나무 토막이 5번 위치에 있을 때는 오른쪽은 2번과 3번의 중간에 위치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정리를 해볼게요. 무게가 다른, 지금 우리가 실험한 거는 무게가 다른 두 물체가 수평을 잡으려면, 무게가 다른 두 물체가 수평을 잡으려면 두 물체가 받침점으로부터 어떻게 위치해야 되는지. 그쵸? 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물체보다 받침점에서 더 가까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지금 나무토막 1개짜리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갔을 때 나무토막 2개짜리는 1, 1.5, 2, 2.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체를 가벼운 물체보다 더 가까이 놓아야 받침점에서 가까이 놓아야 수평이 진행이 됩니다. 시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소 지금 몸무게가 비슷한 친구 2명이 타면은 같은 위치에 올라가면은 수평이 잘 맞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몸무게가 다른 사람하고 탈 때, 어머니나 뭐 아빠, 뭐 부모님들하고 시소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게가 다를 때는 부모님은 여러분들보다 받침점에 좀 더 어떻게 앉아야 돼요? 그쵸. 받침점에 좀 더 가까이 앉아야 돼요. 이것도 실험 진행해 볼 건데, 화살표를 넘겨가면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올려놓습니다. 사람을 올려놓고 각각 어느 위치에 올려놓아야 수평이 되는지 실험을 진행해 보십시오. 자, 한 사람은 무게가 30kg이고 한 사람은 무게가 60kg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을 때는 당연히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 쪽으로 시소가 기울겠죠. 자, 그래서 받침점으로 좀 더 가까이 옵니다. 받침점으로 조금씩 가까이 왔을 때 몸무게가 30kg인 사람이 4번, 그리고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2번에 있을 때 수평에 맞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4번 위치에 있을 때, 오른쪽 4번에 있을 때 30kg 가벼운 사람이 뒤로 가서 8번 위치에 앉게 되면은 수평이 잘 맞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앞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뒤로 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방법은 1번, 방법 2번, 두 번째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받침점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받침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 찾기의 원리, 여기는 이제 화면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무게면 같은 거리에 놓았을 때 수평이 된다. 같은 거리에 놓았을 때 수평이 돼서 있으면 같은 무게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요. 어떤 물체 두 개를 비교할 때 같은 거리에 놓았어요. 같은 거리에 놓았는데 A 쪽으로 기운다. 그러면은 당연히 A가 더 무거운 물체가 되겠죠. 같은 거리에 있을 때 무거운 쪽으로 이제 기운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평을 잡으려면은 아까는 방법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수평을 잡으려면은 왼쪽에 있는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물체가 더 무겁기 때문에 받침점으로 가까이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가벼운 물체, 오른쪽에 있는 가벼운 물체가 조금 더 받침점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을 해놨다가 이제 활용해 보도록 해요. 자, 문제를 풀어볼 건데, 같은 무게예요. 같은 무게라면은 수평을 잡을 때 어디에 위치해야 돼요? 그쵸. 같은 위치에 놓아야겠죠. 지금 왼쪽에 있는 물체가 4번 위치에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물체도 어느 위치에 놓아야 된다? 4번 위치. 오케이. 자, 2번입니다. 물체가 무게가 같대요. 물체의 무게가 같다. 그리고 나무 판자 위에 올려놓았을 때 수평을 잡으려고 한다. 무게가 같을 때 수평을 잡으려면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야겠죠. 물체 무게가 같을 때는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놓아야 우리가 수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양쪽에 똑같은 힘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무게가 다른 사람이래요. 무게가 다를 때 수평을 잡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고, 각 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받침점에 가까이 앉는 방법이 있었고요. 가벼운 사람이 좀 더 받침점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체의 무게가 다를 때예요. 아까는 같을 때였는데 이번에 물체 무게가 다를 때 수평을 잡은 모습이에요. 자, 무거운 사람은 받침점으로부터 가볍게, 그리고 가벼운 사람은 받침점으로부터 멀게 있어야 수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거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물체의 무게가 다를 때예요. 자, 그래서 더 무거운 사람은 받침점으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니은 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양팔저울, 이 방금 우리가 사용했던 수평잡기의 원리를 사용해서 양팔저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겁니다. 모두 수고 많았고요. 선생님이 올려준 링크에서 여러 가지 물체를 균형 잡는 실험을 진행해 보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